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앞에서 이재명 대표는 다음과 같이 포효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현장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무리한 정권의 역주행을 이겨내고 역사는 전진한다는 명백한 진리를 증명한 역사의 변곡점으로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적법한 광고 계약을 하고 광고를 해주고 받은 광고 대가 광고비를 굳이 무상의 후원금이라고 우깁니다. 성남시의 적법한 행정과 성남FC 임직원들의 정당한 광고 계약을 관계도 없는데 서로 엮어서 부정한 행위처럼 만들고 있습니다. 성남FC가 운영비가 부족하면 성남시 예산을 추가 편성해서 지원하면 그만인데 시장과 공무원들이 성남시 예산을 아끼려고 중범죄를 저지르려 했다는 것이 과연 여러분은 상상이 되십니까? 아무런 개인적 이익도 없는데 왜 그런 불법을 감행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검찰의 이런 이상한 논리는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수사, 표적수사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역사는 늘 반복되면서도 언제나 전진했습니다. 오늘 이 순간도 그러한 한 역사의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내란 세력들로부터 내란 음모죄라고 하는 없는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논두렁시계 등등의 모략으로 고통당했습니다. 이분들이 당한 일이 사법 리스크였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는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리스크였고 검찰 쿠데타였습니다. 조봉암 사법살인사건, 유우성 간첩조작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등등의 셀 수 없이 많은 검찰에 의한 사건 조작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의 정권의 시전 노릇을 하다가 이제 권력정권 그 자체가 됐습니다.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 수사로 영장을 남발하고 수사 기소권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검찰공화국의 이 횡포를 이겨내고 얼어붙은 정치의 겨울을 뚫어내겠습니다. 당당하게 정치검찰에 맞서서 이기겠습니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언급한 유호성 간첩조작 사건의 변호인이었던 김영민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야당 당대표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언론에 흘리고 모욕하는 방식을 취한 검찰과 윤 정권의 무도함은 마땅히 비판받아야 합니다. 진실과 정의는 이미 사라지고 검찰의 정치적 야욕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소환해 조사를 합니다. 이는 무혐의 사건을 대선 이후 뒤집어서 보복 수사하는 것에 불과하고 오히려 공범들이 구속 기소된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은 대선 이후 영린이 되어버렸습니다. 공정성을 의심받는 검찰은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그들이 권한을 가지고 있어 합법적으로 수사, 기소, 재판을 하는 것 같지만 공정성을 잃어버린 권력은 국민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서는 위헌적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국민은 불공정한 수사, 기소, 재판을 하라고 위임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사건을 조작하려 기를 쓰지만 결국에는 검찰의 폭력적 권한 남용만 기록될 것이고 역사의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문제가 비단 민주당의 문제 혹은 이재명 대표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 자의적으로 누군가를 수사하고 기소하면서도 견제받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우리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은 보편적인 개혁이고 미룰 수 없는 개혁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정청래 최고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모든 아내도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아내라고 예외일 수 없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김건희 여사 수사는 왜 안 합니까? 김건희 수사는 왜 안 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 이 수사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김건희 수사 왜 안 합니까?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부당한 수사를 온 국민께 알리기 위해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당원들이 똘똘 뭉쳐서 이재명을 지키고 당을 지키고 반드시 김건희 수사 왜 안 합니까? 국민과 함께 부르면서 김건희 여사도 반드시 검찰 출석하는 그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김민웅 교수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검찰의 공격은 정치 공작일 뿐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파고 또 팠는데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자 이제는 엉터리 헛개비까지 보이는 모양입니다. 검찰은 대장동으로 안 되니까 이미 오래전 무혐의 처리된 성남FC건을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더욱 하관으로 2025년 미래에 돈을 받을 예정이었답니다. 미래 뇌물수수죄 혐의라는 새로운 법조항을 만들 작정인가 봅니다. 이런 기발한 생각은 대체 누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검찰은 오늘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를 출석시키는 것까지는 성공시켰으나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검찰에게 돌아갈 성과는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검찰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언론이 지어낸 이른바 사법 리스크는 가당치도 않은 말입니다. 애초에 있지도 않은 혐의에 대한 책임이 이재명 대표에게 있다는 논리입니다.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정적 제거 공작 수사입니다. 공작 정치입니다.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개인에게 모두 떠넘겨 혼자 짐을 지고 가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참혹한 정세관입니다. 윤석열 검찰이 조국 전 장관에게 했던 공작의 결과가 현재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지 않았습니까? 이번 공작 정치의 본질은 정치검찰 장기 집권에 있습니다. 정적 제거, 야당 분열, 정치 혐오, 중대 선거구제 등은 준내각제를 통한 장기 집권 구상에 따른 조처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의 정치적 운명뿐만 아니라 반윤석열 세력 모두에게 매우 중대한 정치적 사안입니다. 검찰의 공작 수사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홀로 적진에 보내 살아오든 죽든 내가 알아서 하라는 건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말은 정치 공작 당장 중단하고 김건희 주가 조작 수사하라입니다. 언론이 그간 여기저기서 돈을 받아먹고 얼마나 많은 허위 기사를 썼는지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의혹 키우기, 고립시키기, 희생양 만들기는 저들의 공식이 되었습니다. 검찰이 조국, 추미애, 윤미향에 이어 이재명까지 얽어매려는 사악한 술수는 법을 사유하고 국민을 억압하는 무기로 쓰는 범죄 행위입니다. 근거도 없이 뭔가 있으니까 검찰이 수사하고 언론 보도가 나오는 거야 라며 의혹 하나로 심판대 위에 세우는 것은 야망과 폭력입니다. 공포의 권력을 휘두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고민정 최고도 이렇게 밝혔지요. 2년 전 무혐의 처분된 사건을 정적 제거용으로 다시 되살려낸 검찰.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선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는 검찰. 이것이 오늘날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입니까? 제1야당 대표에 대한 표적 수사로 자신에 대한 비판 세력들은 모조리 잡아가두면 세상을 다 얻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윤석열 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한 정치검찰의 음모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의 무리수는 오히려 야당 민주당을 더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동안 죽도록 판 대장동 사건에 기자들, 검사들, 판사들의 뇌물이 나오고 급기야 2025년에 유동균의 지분을 넘길 계획이라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보도가 나왔지요. 검찰이 남욱을 조사하며 김만배가 천화동인 1호 지분을 2025년 유동균에 넘길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것인데 이 또한 라고 들었다는 전언인 것이며 유동균해라고 했으니 이재명 측으로 동갑시키고 2025년 타임머신 타고 수사하는 SF 검찰이 되렵니까? 천재 변호사 전석진 변호사는 이러한 보도에 대해 법률적으로 터무니없는 말을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 하루 전에 언론에 보도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심리를 불안하게 해보자는 얄팍한 수법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라고 밝혔지요.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오늘 제1야당 현직 당대표의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합니다. 이 대표가 조사를 받은 성남FC 건은 경찰이 3년을 조사한 끝에 최종 무혐의로 결론이 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의 검찰이 경찰의 재수사를 지시해서 결론을 바꿨습니다. 명백한 야당 탄압입니다.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헌법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과연 윤석열의 검찰이 과연 공정한가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당대표 자리가 법 앞에 성역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대통령의 배우자 자리도 성역이 될 수 없습니다. 윤석열의 검찰은 제1야당 당대표에게는 인디언 기우제 지내듯 없는 먼지까지도 몰래 주머니를 채워놓고 털어대면서 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증거가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조사조차 하고 있지 않은지 답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대장동 사건 수사에서 언론사 간부와 판검사들이 김만배 씨로부터 거액의 뇌물성 자금을 받았다는 보도가 본물 터지듯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의 검찰은 여전히 사건의 시작이자 부패의 마중물이라 할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과정은 수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대장동 화천대유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았다고 하는 박영수 전 특검 등 이른바 50억 클럽에 대해서도 수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인 김만배 씨의 누나는 정말로 기막힌 우연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아버지 집을 사줬지만 수사 대상에 빠져 있습니다. 윤석열의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과 제19에 대해서는
왜 사건을 덮고 수사하지 않고 있는지 국민 앞에 답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2025년에 뇌물을 받을 것이라는 검찰의 무협지 수준의 보도가 결국 이재명은 돈을 받지 않았다는 것으로 기결되는 것이며, 오직 정적 제거를 위한 초유의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조작 수사는 지금의 검찰은 스스로 존재 이유가 없음의 자백 아니겠습니까? 얼마 남지 않은 경정권의 시간 마음껏 누리기 바랍니다. 당당한 이재명 대표 뒤에 국민이 있습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